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병헌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광복절 재정 의미와 혼선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입니다. 제72주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7에서 72를 뺀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72주년 광복절이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8.15 광복절이면 광복회장이 대통령의 경축사 앞에 기념사를 항상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73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장, 박유철 광복회장은 광복을 9회, 독립을 21회,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1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7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광복절 경축 행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외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관여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광복회장 기념사,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광복절 경축사는 보훈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의 광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가 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미군정 지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주권 회복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948년 주권을 회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건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국경일 재정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9년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3.1절은 3월 1일은 3.1절, 그 다음에 7월 17일은 헌법공포기념일,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기념을 나타내는 절자로 통일하고 세 글자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서 오늘날까지 4대 국경일이 진행되고 오다가 2005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한글날이 또 국경일로 포함이 돼서 지금은 5대 국경일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보면 앞서 국경일 재정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록원에는 재정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렇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에는 국권 회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 이런 식으로 광복절에 대해서 재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광복절 노래입니다. 그해 10월 29일 총무처에서는 기념일에 대한 노래를 제정하기 위해서 가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사를 공모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 4대 국경일과 그 다음에 공무원의 날, 그 다음에 새해의 날, 이렇게 6가지 기념일에 대한 가사를 공모하는데, 여기서 광복절에 대한 공모 요강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고 못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노래 전 국민을 대상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 당선자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위촉했습니다. 그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는 이 4대 국경일 가사를 전부 다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광복절 노래입니다. 극다시 만져보자 바람부터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벌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자치며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이 40년은 일제 36년과 미분정 4년 물론 횟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분정 4년을 더해서 40년이 되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병으로부터 40년은 1948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에 대한 혼선이 70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혼선의 바탕에는 해방과 광복에 대한 혼선이 우선됩니다. 해방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또는 벗어남 이런 뜻이 해방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난 일 이것이 해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부터 사용된 초등학교 4회 6-1 교과서에는 해방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광복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광복이라는 글자가 초등학교 4회 6-1에 2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방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8.15 광복이라고 해놨습니다. 8.15 해방인데 광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연합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로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민족은 광복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여기 마찬가지 해방이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또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방이라고 써야 할 자리에 모두 다 광복이라고 써놨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8.15 해방 과정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가면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광복은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은 이렇게 또 주권 회복이라고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 집필자가 이 1945년 8월 15일이 주권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지리를 보냈더니 만약에 이걸 해방으로 바꾸게 되면 더 문제가 많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해방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이후의 나라를 고민했다. 이건 문장 자체가 틀렸죠.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독립을 여기서 해방 이후의 나라를 고민했다면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독립을 생각하고 광복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 이게 1941년 건국강령 아닙니까? 백범김주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국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시험과 질서 유지에 노력했다. 이것도 사실상 문장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문장을 지금 따지는 것보다도 1919년 건국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1940년의 건국강령과 1945년도 해방 무렵에 건국준비위원회의 건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미 건국했는데 왜 또 건국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건국했다면 1919년도에 건국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독립운동은 뭡니까?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전국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국 세력이 아니면 그건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과 건국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1958년 8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독립전야의 역사적 배경 건국 10년 특집에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면 이 글인데 정부 수립 후 오늘까지 10년간을 신생대한 민주항복의 유물이라고 한다면 저 8.15 해방으로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3년간은 실로 조국 광복을 위한 진통기였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8.15 해방이고 정부 수립은 결국
광복이라는 뜻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제. 그런데 해방과 광복의 혼선도 있지만 광복절의 혼선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이상 광복절을 진행을 해왔는데 대부분 다 8.15 해방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제는 이제 이상해집니다. 여기 보면 아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했는데 광복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지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 문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945년을 국경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렇게 틀립니다. 민족문화재배과사전 가면 이거 과학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방도 기념하고 정부 수립도 기념하고 여기에 또 임시정부 법통 개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랬더니 2013년도에 누가 항의를 해서 고쳤답니다. 그래서 무슨 항의도 근거도 없이 고치냐? 이거 맞지 않느냐? 지금도 해방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야 되는데 오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또 과학관입니다. 제4차 교육과정입니다. 1981년도부터 87년까지 초등학교 사회 6-2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로서 나라에서는 이날을 광복절로 제정하고 있다. 5차 갔더니 이런 사진, 워낙 유명한 사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 1948년 그 아래 캡션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4차에는 해방, 5차에는 정부 수립. 행정안전부에 가면 여기에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의 전형이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록원 기록입니다. 이렇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자 여기서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던 국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하든가, 이렇던 국권을 회복한 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것은 마찬가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또 기념일과 기록에 가면 8월 15일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1948년 8월 15일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한 장차관 직속 의정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5년을 기념하는 것인지 48년을 기념하는 것인지 정답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이때 중요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도 엉망입니다. 광복절은 일제강점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45년 8월 15일을 자주독립이라고 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53호를 제정. 이게 틀린 거죠. 이때는 45년을 기념한 게 아니라 48년을 기념한 걸로 국경일을 제정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칭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혼선을 일으켰느냐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특이한 점, 이승만 정부, 김영삼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광복절이 혼선이 시작됩니다. 1950년 동아일보 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사를 살펴보면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살펴본 기념사에는 광복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미국 건설 제1회 기념일 1945년, 물론 이때는 광복절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 그 다음에 53년도는 독립경축기념일, 그 다음에 55년도는 해방한 지 제10회 기념일,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불러서 됐지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광복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독립기념일로 통과시켜서 보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광복절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못하다.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혹시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삼 정부는 아주 그냥 이 광복절을 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커다란 메시지를 남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령에다가 광복 50주년이라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1995년에 광복 50주년이니까 광복은 곧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위원회가 한 해 동안 광복절부터 연말까지 308건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역시 하이라이트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봉창 의사 동상도 건립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문화행사 뭐 이것저것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일본의 보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이 나중에 IMF 구제금융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절 8월 15일이죠. 1995년 8월 15일에 광화문에 5만 인파가 모여서 조선총독부 도움에 첨딱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철거가 되죠. 지금 이것은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2017년도에는 제72주년 광복절, 2018년도에는 제73주년 광복절, 정부 수립 제70주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경축사 내용이라든가 경축 행사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8.15 해방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15 해방에 치중되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국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신 문화재 광화문에서 있을 때인데 이때 한 이야기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7주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었죠.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오면 완전히 이제는 광복절이 8.15 해방 행사로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일본이 연계가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사 문제 이런 것이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독립이고 광복이고 건국입니다. 그런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 글씨를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 글씨는 바로 신영복의 글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건국을 축하하는 행사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은 분단이다. 분단 고착화, 그 다음에 친일 미청산 이렇게 해서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만든 해입니다. 내년은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광복회장은 또 여기서 기념사를 하는데, 광복회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을 부정하는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면서 건국을 부정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현 광복회장 김원문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 독립을 축하하는 광복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방문해서 참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는 이 19년 만에 백범 묘역 참배했는 데다가 8월 15일 당일날 백범 김구의 묘소를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8.15 광복 행사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독립, 건국을 경축하는 노래인 광복절 노래를 제청했습니다. 물론 이전 대통령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 대부분 모든 대통령들은 8.15 해방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과 건국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67주년, 건국 68주년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세영 친구, 항해독립선열단체연합,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향군과 김지호 향군회장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와 국가보건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함세영 친구가 대한민국 광복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 독립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마 참석을 거부했을 겁니다. 2019년 8월 10일 올해는 해방 74주년입니다. 그리고 광복 71주년이고 독립 71주년이고 건국 71주년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광복회의 자칫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과 건국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경사요, 우리 모두의 잔칫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